자, 지진남과 함께하는 지구력 기르기 알고 싶은 지구과학 10분 질문 특강. 이번 시간엔 생명가능지대입니다. 생명가능지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생명가능지대는 보통 중심별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광도가 크겠죠? 광도가 클수록 중심별로부터 먼 곳에 넓게 형성되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그죠? 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중심별로부터 가까운 곳에 형성되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생명가능지대라고 했다. 우리가 외계 행성 탐사할 때 이 생명가능지대를 상당하게 주요히 여긴다라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지구를 고려해봤을 때 중심별 주변에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행성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1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외계 생명체 탐사를 할 때 이 생명가능지대에 초점을 두고 탐사를 한다. 생명가능지대, 항성 주위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했고요. 항성의 광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가능지대를 얘기할 때 별이 전체의 진화 과정을 고려할 때 주기혈성에서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기니까 생명가능지대도 주기혈성의 형성, 주기혈성 주변에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생명가능지대 안에 행성이 존재할 수가 있어서 생명 진화에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가능지대를 판단할 때는 보통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주기혈성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아셨죠? 자, 생명가능지대와 온도 조건 얘기하겠습니다. 생명가능지대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생명가능지대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쉽게 그냥 얘기하자면 별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별 주변에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이 별의 에너지가 적게 도달을 할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온도가 적당히 떨어져서 액체 상태의 물이 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온도 영역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더 멀어지면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고체 상태로 물이 얼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낮은 온도가 되겠죠. 생명가능지대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생명가능지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생명가능지대에 포함될 수 있는 이 영역은 온도로 바꾸면 별로부터 가까운 이 영역은 온도가 한 100도 정도 될 수 있는 영역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은 온도가 한 0도 정도 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0도에서 100도가 액체 상태의 물이 유지될 수 있는 적당한 온도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 안쪽 영역, 생명가능지대 안쪽 영역은 100도 정도 되는데 이 100도를 절대온도로 바꾸면 373켈빈 약. 그 다음에 이 0도를 절대온도로 바꾸면 약 273켈빈 정도 된다. 아셨죠? 그랬을 때 자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를 딱 따지면 이 안쪽 경계까지의 거리를 R1, 바깥쪽 경계까지의 거리를 R2라고 했을 때 광도가 1인 저 별의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얼마가 되느냐? R2에서 R1. 이게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여기 도달하는 에너지를 E1, 여기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E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생명가능지대가 중심별의 광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요 10분 질문 특강의 핵심이에요. 요걸 질문을 많이 해줬네요. 보니까 지금 우리는 광도가 1인 별의 생명가능지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방금 전에. 지금 이제 주어질 광도는 이 별의 광도가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라는 건 똑같은 거리에 위치한 요 지점이 원래 100도 정도 됐고요. 절대온도가 373켈빈, 도달하는 에너지가 E1이었는데 광도가 100분의 1이 되니까 이 지점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100분의 1, 2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온도 요거의 100분의 1배 여기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원래 알파벳 E 숫자 2였는데 광도가 100분의 1이 되면 여기에 들어온 에너지가 100분의 1이 되는 거고 역시나 들어온 에너지 양, 온도가 100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73켈빈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373켈빈에서 273켈빈이 되는 즉 E1, E2가 되는 이 온도 조건을 갖추는 그 지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위치에서 10분의 1만큼 앞으로 가주면 10분의 1만큼 앞으로 가지면 에너지량은 도달한 에너지량은 100배가 되겠죠? 왜냐하면 거리의 역제곱배 에너지는 즉 얘가 이쪽으로 10분의 1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도달하는 에너지 양은 100배가 될 거니까 요거의 100배가 되면 E1
그죠? 요거의 100배가 되면 E2가 되겠죠. 얘랑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런 상태가 되면 온도가 373켈빈, 273켈빈, 즉 100도에서 0도의 조건이 되는 거고. 됐죠? 그럼 그때 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10배 정도 앞으로 옮겨진 거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생명가능지대는 10분의 1 R2에서 10분의 1 R1, 요게 생명가능지대의 폭이 된다. 됐죠? 그러면 요때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요때보다 상당히 좁아지는 결과 맞죠? 자, 요거를 이제 질량이 광도가 큰 별로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광도가 100배래요. 광도가 100배면 원래 위치에서 고려해보면 도달하는 에너지 양이 100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요 100배의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 E1, E2가 되는 영역을 찾는 거죠. 그러면 요 102가 1, 2, 그러니까 100분의 2, 에너지가 100분의 1로 되기 위해서 요 위치는 10배 정도 멀어지면 된다는 거죠. 10배 정도 멀어지면 거리의 역제곱분의 1이니까 에너지는 100분의 1, 요거에 100분의 1이 되니까 2가 되는 거고 10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고 그때 에너지 온도는 이렇게 맞아요? 그럼 그때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10R2-10R1이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생명가능지대 광도가 1인 별의 생명가능지대가 R1, R2의 형성이 되고 그때의 폭을 이 적됐네요. R2-R1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광도가 100배 큰 별의 생명가능지대는 이거보다 먼 곳에 형성이 되는데 얼마큼 먼 곳에 형성이 되느냐? 거리가 10배, 거리가 10배인 곳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형성되는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의 R2-R1이 되는 거고 만약에 중심발의 광도가 100분의 1배라고 한다면 이때보다 10배 정도 안쪽으로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의 R2-R1이 된다는 거죠. 즉 생명가능지대라고 하는 건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먼 곳에 넓게 형성이 되고 생명가능지대라고 하는 건 중심별의 광도가 작을수록 가까운 곳에 좁게 형성이 되는데 그때 요 비율은 그때 이 폭이 넓어지는 요 비율은 광도가 얼마 커지냐에 따라서 그 광도의 제곱근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도가 100배 커지면 10배, 광도가 100배 작아지면 역시나 10배 작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광도가 25배 커진다라고 하면 여기는 5배가 되겠죠. 왜냐하면 제곱근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이 광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생명가능지대의 위치 역시 광도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아셨죠?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기에서 중심별의 분광형과 광도 계급을 나타낸 건데 분광형이 V예요. 주계열성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광도 계급이 5예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고 분광형이 K2라는 겁니다. K2라고 하는 건 태양의 분광형이 G2라고 했을 때 태양보다 표면온도가 낮은 거 주계열성이는 태양보다 표면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광도가 작다는 얘기죠. 광도가 작다는 얘기는 이 별 주변에 있는 생명가능지대가 태양 주변에 있는 생명가능지대보다 한참 가까운 곳에 있다. 그리고 폭이 좁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행성으로부터 중심별까지의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보다 더 가깝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고 이 생성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면 생명가능지대 내에 거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온도를 가지고 따져봤을 때 한 50도 정도 될 수 있는 위치라고 그냥 우리가 온도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런 정도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림은 어느 주계열성 S 주변의 시간에 따른 생명가능지대의 변화. 원래 생명가능지대가 T0일 때 여기였는데 T1일 때 요만큼 넓어졌대요. 넓어졌다는 얘기는 광도가 커졌다는 건데 지금 어느 주계열성의 광도가 커진다? 주계열성이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건 주계열성의 광도가 커져? 그럼 주계열성이 만들어진 에너지가 크다는 거네. 근데 우리가 주계열성은 사실 정력학 표현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사실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광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건 주계열성의 크기가 조금씩 정력학 표현이지만 관성에 의해서 조금씩 등속으로 커지고 있구나. 그래서 광도가 조금씩 커지는 거고 광도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생명가능지대도 이렇게 넓어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죠. 행성 A와 행성 B가 여기 있을 때 행성 A는 생명가능지대가 T1일 때 들어가 있지만 T2일 때는 빠져나와 있죠.
행성 B는 T0일 때와 T1일 때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행성 B의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해 놓여 있을 수 있는 기간이 행성 A보다 더 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행성 C 같은 경우 T1일 때 들어와 있는 거죠. T0일 때는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T0일 때 요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행성 A의 위치, 그죠? T1일 때 요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이 행성 C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요 시기일 때 행성 C는 상대적으로 중심에 대하여 좀 뒤로 가 있지만 요 시기일 때 행성 A는 중심에 대하여 안쪽에 들어있죠? 그러면 요 시기일 때 행성 A의 온도와 요 시기일 때 행성 C의 온도를 비교하면 행성 A의 온도가 조금 더 높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분 질문 특강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 파이팅!